이렇게 이제 당에서 대응한 부분이 이 지도부 총사 때까지 오게 된 어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자기 당 내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조직 내에서의 성비 문제도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사무총장, 그리고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는 제가 마포을의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열심히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대선 완주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지선 앞두고 어떻게 당을 수습해야 될지 여러모로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당 대표께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외 정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현재 장혜영 전 의원이 보기에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 대표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보당 뭐 이런 같은 진보 성향 정당과의 경쟁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경쟁이야 늘 있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저희 스스로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갈 건가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뭐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선에 나와서 선거를 치른 정당 그러니까 진보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고 완주한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름은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기는 했지만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진보를 재구성할 건가 이 독자적 진보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 이걸 중심으로 당내에서 되게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는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숙제예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 정당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제3당 진보 정당이 그 틈을 파고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정의당도 때로는 개혁신당 그 이전에 국민의당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늘 그러한 정당이 나타나고 어떤 새로운 대변 세력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개혁신당도 지금 생각은 많은데 사실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제3당이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총선이나 예. 이런 경우가 많고요. 지방선거에서 제3당이 그 관심을 받고 위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정치권에 있으면서 딱 기억에 남는 지방선거에 성공한 정당은 자민련 하나 있습니다. 자민련. 예, 95년도에 자민련이 창당이 돼서 자유민주연합. 예, 맞습니다. 그 김종필 총재께서 지휘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이 95년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석권하는 딱 그거 한 번 기억돼요. 예. 나머지는 대부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때 그래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유의미한 의석을 얻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후보가 많은 상태에서는 제3당의 그 정당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밀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계가 좀 분명히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개혁신당도 내년 6월 3일을 앞두고 저희는 일단 그 선거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젊은 동지들, 젊은 친구들이 출마했을 때 정치 자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공천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 3일입니다. 9개월도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광역단체장 누가 나올 것이냐,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직자가 나오면은 국회의원이 나오면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게 아마 기사에 많이 뜰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정의당도 과연 어떠한 또 진보
정당이 성과를 거둘지도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보고요. 오늘 사실 늘 나오던 중간계 친구 중에 한 분이 안 나왔죠. 김수민 평론가. 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예. 당직에서 사퇴를 하고 예. 오늘 또 일단은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 당직을 사퇴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많이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요 며칠 동안 정가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태. 네. 네, 여기에 따른 뭐 당직자들 여럿이 책임을 지고 거의 총사퇴 형식으로 그렇게 지도부를 비우면서 윤재관 대변인도 그중에 한 명으로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뭐 시사평론하면서 정치권 뉴스 전하면서 유심히 봤을 텐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사퇴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스스로가 사퇴하는 쪽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요 며칠 동안의 대응이 부실해서 총사퇴를 하게 됐다기보다는 예.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지가 수달이 지났잖아요. 여러 달이 지났죠. 네, 그 여러 달 동안에 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내부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탈당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탈당 이전에 당 내에서 배척을 받거나 이런 사태가 먼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퇴라는 것이 극약 처방이었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크게 문제가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장희영 전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장희영 전 의원이 이런 성폭력 사건,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 이런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마 또 남다르게 이 사안을 보고 조국혁신당의 대응이나 또 피해자들의 발언 유심히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민주당에서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는 것도 연대하는 거지만 제가 임기 중에 이제 앵커님께서 배려심을 가지고 예. 이제 제 얘기를 안 하셨던 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이제 당 대표에 의한 국회의원 성추행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예, 사실 많이들 충격 받으셨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큰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느냐와 동시에 이 정치권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좀 보편적인 네.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가치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이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들이 10중 8구는 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부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고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 문제들이 제대로, 제일 좋은 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그렇죠.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당과 사회가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내려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이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가해자가 옳은 행동을,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저지른 이후에라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가동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조직이 그렇게 가동되게 만들려면 그 조직의 리더, 네. 실질적인 리더이자 형식적인 리더 모두가 함께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사건이 이제 4월 초에 문제가 있었고 5월 초쯤에 그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조혁당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예. 때문에 이제 과거의 동지들한테 진짜 고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노력했었는지를 제발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예. 그래서 아무튼 되게 참담하네요. 구조적으로 참담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 정치권 안에서의 구조적인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을까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장희영 전 의원 얘기 중에 일단 실질적인 리더, 형식적인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에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상황을 잘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형식적인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지도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아니냐. 그럼 조국 전 대표의 역할도 있었는데 지금 SNS상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 또 민주당 혹은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그 토론이나 공방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과연 뭘 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가장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었다. 근데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충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형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뭐래도 조국의 당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 조국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어떤 쏟아진 그리고 축적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 특히나 정동이 아주 강력한 정동이 결합되어 있는 이 억울한 사람에게 정치적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 속에서 만들어진 정당이 조국 예. 혁신당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표가 조국 전 대표가 설령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떠나서 사실상 옥중 정치를 해왔었던 그 인물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 정당의 조직적인 대응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건 정말 이제 국민들을 대단히 우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영 전 의원 이야기 들으셨는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도부 총사퇴까지 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뒤에 또 비상대책위원장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조국 전 대표의 역할에 실패했다. 사면복권돼서 나오고 나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돼서 나와서도 뭐 문제지만 사실 그 전에 옥중에 있을 때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저는 충분히 사전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제명 하나의 성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 그래서 일단락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피해자 쪽에 그 서신이나 이런 걸 다 10장씩 보냈다는데 예. 그 내용 파악이 그리고 그 피해자 쪽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그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조국 전 대표가 사실상 옥중에 있든 당원이 아니든 간에 조국 없는 조국당은 안고 없는 찐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조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습을 못한 것 자체도 사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내상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은 어제 그 조국 혁신당의 고위 관계자하고 예. 통화를 했어요. 예. 아니 그 왜 갑자기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그 추천을 했냐 그랬더니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든 간에 결국은 모든 물음은 조국한테 갈 거 아니냐. 그러면 형식적인 비대위원장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럼 결국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11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전당대회 앞당겨서 하든지 누가 조국하고 같이 경쟁할 사람도 없을 건데 내가 보기엔 찬반 투표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냥 당대표를 가서 정상적인 체제로 가지. 비대위원장 한 2달 하고 비대위원장 또 사퇴하고 나중에 당대표 또 선출한 절차로 가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형식을 그 가져가는 게 아니냐. 마치 조국당이 조국의 사당이 아니고 공당인 것처럼 그 꾸미게 보이려고 하는 예.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지금이라도요. 모든 책임은 조국한테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정리를 못한다면 앞으로 조국 전 대표는 정치하기 힘들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뭐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어제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일 당무위원회가 열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조국 전 대표가 맡는 수밖에 없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항진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조국 대표가 지금 시기에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이 성비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당의 대응 잘못됐는데 조국 전 대표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비판하는데 이게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해요. 김수민 평론가. 네.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구원투수가 돼서 또 등판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의 또 생각인 모양이죠. 이게 그만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네. 당에서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태의 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나 조국 혁신당의 현실이 조국 전 대표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한 조국 혁신당의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뭐가 결정적으로 잘못이었냐 했을 때 아무리 조국 전 대표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그의 명망에 힘입어서 당을 키웠다 할지라도 당은 당답게 공조직답게 여러 가지 내부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 전 대표한테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당이 이렇게 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조 전 대표가 등판을 하는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 그럼 이후에 어떤 당의 시스템 정비라든지 그리고 민주당과 따로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서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체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무대가 앞당겨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영 전 의원 보시기에 저는 이번에 그 강미정 전 대변인 기자회견 보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정의당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정의당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간 동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해자가 할 일이 있고 피해자가 또 피해자를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피해자도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처음에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하기에 가해자 한 사람은 제명당하고 한 사람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면 그 사건이 일단락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또 성비 사건이 또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계속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이유를 걸어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당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좀 당신 하나 입 다물면 우리 조국 혁신당 앞으로 갈 길도 먼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분위기와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강미정 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는지가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긋지긋한 조직 보위 논리. 조직 보위 논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예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희정 전 지사가 저질렀었던 이 성폭력에 대해서 최근에 올해 그 민사 재판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 올해 민사 재판이 끝나면서 그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 충남도도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남도라고 하는 조직이 도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이 조직보위 논리가 강고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노동자가 혹은 한 시민이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 피해 사실을 축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하는 그 구조적인 걸 짚었거든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국혁신당 사건에서 제일 문제적인 건 여전히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발표를 안 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는 나와 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 김보엽 전 기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실상 이 당의 실질적인 리더인 조국 전 대표가 용인할 수 있는 내용,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그것을 공표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조 전 대표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보고라고 하는 것도 이미 너무나 편향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 문제의 핵심, 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조직 그 자체와 맞서는 정도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이번에도 너무나도 이 전형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게 피해자가 기자회견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 왜 당을 떠나지? 왜 떠나지?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성폭력 사건, 성비 사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조국 전 대표는 아무 말 없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뭐 윤재관 대변인도 그 역할을 했던 거고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감이다.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당에서 대응한 부분이 이 지도부 총사 때까지 오게 된 어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혁신을 위한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자기 당 내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조직 내에서의 성비 문제도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내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이 된다면 결국 생각보다 일찍 등판하게 되는 것이고 조국 전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이 성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조국 전 대표가 또 어떠한 목소리를 낼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